장동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서부산 개발 계획 1부에 의해서 오늘 2부입니다. 2부. 서부산이 바뀌고 있다. 2부 중에, 가덕 신공항과 동부가 물류 플랫폼에 관련해서 좀 이제 전달해 드릴게요. 공항하고 항만하고 뭐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좀 내용이 있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금 현재 제가 서부산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예정 현황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사업들이 올라와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은 이제 1탄 일부 영상을 한번 더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트라이포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자율 물류도시와 동부가 물류 플랫폼에 관해서 좀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현재 상황과 연계된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좀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덕 신공항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 하면은 지금 이제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죠. 예, 신공항 추진본부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보시면은 올해 3월 16일자죠. 패스트트랙 추진해가지고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포가 됐죠. 근데 그때 이제 가덕 입지도 확정되었고, 예타가 면제된 게 가장 컸죠.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었고, 주변 지역 개발 사업하고 국가 재정 지원한다 등등의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30일자로 이제 추진이 본격화되었고, 뭐 하위 범위도 제정이 되었고, 연구 영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가덕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영역이 추진되고 있어요. 올해 5월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좀 더 보시면은 사타 검토 영역이 올해 5월달에 들어갔죠. 그래서 결과가 내년 3월달에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덕 신공항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많은 얘기들을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딱 포인트 한 가지예요. 내년 3월달 이후에 이 연구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해서 사타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가덕 신공항의 큰 틀이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항공대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용역업체 정해졌고요. 연구 영역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신공항 규모하고 운영 방안들이 뭐 최저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구 영역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본 계획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제 아마 많은 준비들을 아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 영역이 내년 3월달 결과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후속 절차로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좀 빠듯합니다. 현재 2029년도 공사 완료를 목표를 잡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빠듯하다 보니까 좀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진행 속도를 잘 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 연구 영역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지금 이런 내용 참 많이 나오죠. 가덕도 신축 바람이 분다, 뭐 보상을 노리나 등등등이 나오는데, 부산일보 기사인데 한번 볼게요. 10월 20일자로 해가 기사 하나 올라왔어요. 보상놀이나 가덕도에 신축 바람이 불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덕도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신축을 하고 있죠. 가덕도가 특별법 제정으로 해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토지 보상 플러스 이제 건물 보상을 받는 부분들인데, 기사에는 사실은 이제 뭐 동네 주민들은 상당히 이제 불만들이 많습니다.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상을 받는다 확정이 났기 때문에 토지만 보상받는 거와 건물과 같이 보상받는 거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사에도 보시면 강서구청은 올 1월 6일부로 가덕도 전 지역에 대해서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 50평방미터 적은 소형 건축물을 신축을 제한했지 50평방미터 넘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현재 가덕 신공항 가덕도 주변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만 묶여 있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덕도에 가보시면 정말 많은 건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덕도 사유지 79%를 외부인이 소유하고 있죠.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워낙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면적보다는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땅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개발 사업인데요. 현재 가덕도 주변에 보면 가덕신공항 주변에 뭐 천성지구, 가덕 눌차지구, 해양신산업지구가 있고, 또 위로 가시면은 에코델타시티, 그다음에 김해공항 위로 해가지고 인가별 특구라든지 국제자유물류도시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가덕신공항 뭐 연구 용역이라든지,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도 내년도 연구 용역비를 10억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또 아마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은 연구 용역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 이제 보고서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덕도만 보면은 가덕신공항 있고 항공물류지구가 있고 에어시티지구 있고 해양신산업지구로 해가지고 큰 틀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사실은 나왔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겠죠. 이제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보시면은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부산의 미래 100년을 기원할 핵심 인프라를 갖춘 공항 도시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덕도에 있는 눌차만과 천성항 주변에, 지금 여기가 천성항이고 눌차만이죠. 주변을 해가지고 약 2030년도까지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가덕도 신공항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갖추고, 도시기능도 갖춥니다. 공항과 2차적 시너지 창출한다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 또 보시면은 에어시티 지구 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 중심 지역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항공물류지구가 있고, 이게 천성항 쪽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신산업지구 해가지고 복합산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은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 이제 이 마찬가지로 이익이 된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개발 용역은 보시면은 내년 9월달까지 진행을 합니다. 올해 내년 3월달까지 이제 진행하는 거는 가덕 신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이고요. 가덕도 신공항에 있는 에어시티 개발하는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9월달까지 이제 연구 용역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시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들어갔고 어떤 연구 용역이 언제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좋은 정보를 체크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올해 발표가 됐어요. 2025년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공항이 몇 개인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중인 공항 해가지고 가덕도, 그 다음에 대구 통합 이전하는 공항이죠. 그 다음에 울릉공항, 새만금 흑선도공항, 그 다음에 제주 제2공항 정도가 지금 이제 올라와 있죠. 우리가 부산 가덕공항은 이제 부산 불경쟁에서 가덕 신공항을 이제 관문공항으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안 됐죠. 관문공항은 안 되고 이제 거점공항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다음에 중추공항은 우리나라에 인천공항 하나 딱 있습니다. 또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도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 해가지고 특별법의 기본 방향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여객과 화물 수요를 24시간 동안 한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타 조사 등을 철저히 신속하게 진행한다. 그래서 올해 5월달에 사타 조사가 들어갔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가덕 신공항의 파급 효과인데요. 참고로 보십시오. 신공항을 만들면 경제적 파급 효과와 그 다음에 뭐 여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총 사업비가 7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보다 좀 더 들어가지 않겠나. 좀 전에 보셨던 토지 보상비가 설정했던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보상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트라이포트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트라이포트 구축한다. 뭐 얘기 들어보셨는데 무슨 트라이포트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요. 공항하고 그 다음에 항만하고 철도가 한 지역 내에 모여있는 국제 복합 물류 시스템을 트라이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부산 신항하고 그 다음에 철도가 있죠. 부산 신항 쪽에 또 그래서 공항과 항만이 철도가 같이 다 한 군데 한 지역에 다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트라이포트를 구축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뭐 열어갑니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트라이포트라는 얘기를. 항만 제2신항 건설 추진한다. 지금 보시면 제일 부산 신항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이제 제2신항인데, 정확한 명칭은 진해 신항입니다.
진해 신항이고요. 조감도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해가 신항철도 인프라 확충한다 해가지고 부산 진역에 있는 CY를 부산 신항역으로 이전한다고 이제 확정이 났고 발표되었죠. 그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 신항역 뒤편으로 해가지고 송정동에 있는 부산 신항역 뒤편으로 해가지고 차량 정비단하고 CY 부지가 만들어집니다. 공사가 이제 뭐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륙 횡단철도 복합 물류 기지의 종점을 만들겠다는 게 가장 큰 축이죠. 그 다음에 가덕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내용들이 있고, 또 트라이포트 연계해가지고 수송 수단도 도입하겠다. 검토 단계입니다. 검토 확정한 게 아닙니다. 그럼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항만 공항 철도가 또 국제자유 물류도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자유 물류도시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이제 관심 있게 저 위치를 좀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뭐 오토콘이라든지 모노레일 도입해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물류를 올리겠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난 건 아닙니다. 또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 기지에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보시면은 부산 신항역 뒤에 좀 전에 이제 차량철도 정비단도 들어오고 CY도 들어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부산 신항역 밑으로 해가지고 범주를 좀 잡고 있습니다. 이 위치 잠깐 보시면은 녹산공단 바로 위에요. 여기가 부산 신항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 기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현재 산악지대가 상당히 높아요. 이 전체 부분을 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섣부른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테니까 그때 좀 이제 참고해 보시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항공 물류라는 부분을 또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을 갖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덕 신공항 항공 물류 단지를 조성한다 해가지고 보시면 천성지구에 항공화물 물류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다음 비도 보시면은 해양 신산업지구 해가지고 항만하고 공항을 연계해서 복합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항공 물류지구가 여기 청성항 쪽이에요. 그 다음에 해양 신산업지구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가덕도 가보시면은 커피숍들이 그 바닷가 쪽으로 쭉 앉아 있어요. 그쪽 라인들인데, 뭐 글로벌 전자상거래 해상하고 항공물류를 허브로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신공항 입지에 따른 수리조선단지 조성하겠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나왔던 얘기고 오래전부터 사전 계획을 잡혀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LNG 벙커링 기지도 만들겠다. 지금 이 포인트에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수리조선단지도 만들고 뭐 벙커링 기지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단 이 부분도 가덕 신공항 연구 용역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 물류도시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많이들 들었어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보시면은 신공항 배후 산업단지가 직접 대입돼가지고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50km 이내에 산업단지가 68개가 지정돼요. 최근 10년 동안. 동남권 산업단지 약 80%가 지금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 업체 수도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 합쳐가지고 2만 개가 됩니다. 종사자 수가 50만 명이죠. 작은 규모가 아니죠. 이렇게 많이 지금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산업단지들과 또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자유 물류도시가 필요하다는 지금 골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가덕 신공항 때문에도 필요하겠지만 또 신항 때문에도 필요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글로벌 브릿지 및 게이트 역할을 해야 될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국제자유 물류도시라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산 강서구 지역과 김해 지역을 합쳐가지고 약 뭐 16조, 17조, 18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자유 물류도시를 만드는 게 지금 최초 골자였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부산 경상남도하고 김해시가 부산시에다가 공동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취소를 했죠. 사실은 취소를 했는데, 또 다시 조금 더 차후에 나오겠지만은 부산시하고 경상남도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가지고 연구 영역을 또 같이 공동 추진하기로 또 얘기 또 나왔어요. 국제자유 물류도시는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져도 해야 되고, 제 신항 때문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는 또 기존의
부울경 지역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허브를 역할하는 대규모 집중센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국제자의 물류시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도시를 크게 만드는데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능을 지원하는 친환경, 주거 문화 등을 갖춘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국제자유 물류 도시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라이포트 구성이죠. 공항하고 항만하고 철도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트라이포트를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국제자유 물류도시를 만들면 이 전체를 가지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다 얘기한다.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공항, 항만, 철도를 같은 지역에다 이제 유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국제자유 물류도시를까지 만들고 나면 이 전체 기준 김해공항 포함했어요. 이 서부탄 지역 전체에 어찌 보면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완성이 될 거예요. 현재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용역비가 1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본격화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2위의 물류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목적이죠. 1등은 현재 두바이입니다.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가덕 신공항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세계 2위의 물류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2030 세계 엑스포까지 이제 유치를 성공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지겠죠. 내년도 연구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대한 연구 용역은 아마 내년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덕 신공항에 대한 4타 용역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어시티 개발이 돼가지고 내년 9월달에 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요. 그 이후에 다시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대한 연구 용역이 아마 2023년도쯤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연구 용역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정말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연구 용역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동남권 물류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동남권 발전 계획 보고서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가덕 신공항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공 물류, 해양 신산업 지구, 에어시티 지구, 그 다음에 국제산업 물류도시 에코 델타시티, 그다음 동남국제 연구개발 특구, 서북산 복합 산업유통단지, 그다음에 국제자유 물류지구 등이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이제 내용이에요. 보고서다 보니까 연구 보고서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울산권도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가덕 신공항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국제자유 물류도시도 얘기가 나왔고 또 트라이포트도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가덕 신공항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개발 사업들이 계속 연계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묻지마 투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 내년도에 4타 결과가 나온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3월달 나오고 그 다음에 예타가 면제되었죠. 그래서 기본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고 2024년도 설계 착수가 들어간다 등등등 이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자, 2029년도까지 만약에 정말로 연구 보고서에서 어렵다가 나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029년도까지 가덕 신공항이 완성이 안 돼도 좋으니까 안전한 공항, 그 다음에 또 할주로 한 개 만드는데 그치지 말고 이왕이면 할주로 2개까지 이제 고려해서 설계도 좀 더 장래의 미래를 보고 할주로 2개까지 가능하게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위험하게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그 규모에 맞게끔 걸맞게끔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저는 더 좋은 가덕 신공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도 거기에는 아마 동참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가덕 신공항 입지는 확정이 났기 때문에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그렇게 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가덕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트라이포트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국제자유 물류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다 내용을 가지고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